근데 그런 분들은 한 곳에 하시면 10년 이상씩 하시거든요. 저희도 그 맛집들을 지금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임차로 있는 건 저는 정말 뭐 한 칸, 두 칸짜리 개인 병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건물 전체에 들어오는 병원들이 있고요. 병원 그러면 병원이 계약을 했다 하면 어느 정도 계약이 진행 단계가 접어들었는지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니면 공인중개사분한테 가서 저기 렌트프리로 준 적이 있으신 건가요? 나 여기서 어렸을 때 자랐고 내 부모님 다 여기 살았는데 내가 굳이 새로운 아파트에 돈 더 주고 왜 들어가냐. 저는 이제 다른 업종은 크게 워낙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음식점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장인이에요, 거의. 근데 그런 분들은 한 곳에 하시면 10년 이상씩 하시거든요. 저희도 그 맛집들을 지금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임차로 있는 건 저는 정말 임차로 있으시면 물론 지금이야 10년 보장 기간이 있지만 1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상권 좋아지고 자리 잡아 놓으면 그때 가서 이제 뭐 나쁜 임대인이라서가 아니라 임대료 당연히 올리고요. 그 다음에 또 부담되고 그 다음에는 음식 가격 올려야 되는 너무나 많은 악순환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회가 되면 아예 터를 잡아서 그냥 여기 유명 맛집으로 그러다 보면은 영업 수익 올라갑니다. 왜냐면 마음 편하거든요. 나 실력 있으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상가도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병원을 해드렸는데 정말 그분이 처음에 나보고 아우 서 대표 병원 해서 되겠어. 연세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물론 이제 좀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다면 의료보험이 아들 밑에 있다가 분리가 돼서 지역 가입자로 이제 분리가 된 거는 있지만 그거 감수하시고도 지금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니까 사모님하고 너무너무 편안히 지내시거든요. 병원은 대신에 개인 병원 이렇게 제가 말하는 뭐 한 칸, 두 칸짜리 개인 병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건물 전체에 들어오는 병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뭐 재활병원이라든가 그런 병원들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병원 단지에 들어가시면 뭐 층수와 관계없이 월세는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10년, 20년까지도 장기 계약을 맺고 당연히 재계약할 때마다 5%씩 수익 올리거든요. 요거에 단점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해서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수익은 좋지만 자본이득을 얻기는 그닥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왜냐면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성상 벽을 분리하잖아요. 벽을 다 분리하다 보면은 은행에서 감정을 할 수가 없어서 대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분양받을 때는 대출이 나오지만 내가 이거를 만약에 매도하려고 할 때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1층처럼 가격이 오르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기대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노후생활비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아주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속이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속이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 그냥 병원 관계자들이 나와서 아 여기 정도 위치에다가 우리 병원 유치하면 괜찮겠는다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해지될 확률이 있어요. 물론 원장님이 하셔도 마찬가지겠지만 확률적으로 훨씬 더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 그러면 병원이 계약을 했다 하면 어느 정도 계약이 진행 단계가 접어들었는지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이 임차됐어요 라고 바로 뭐 2, 3, 4, 5층이 다 병원으로 임대됐습니다. 꼭 2층 받지 않아도 3층 받아도 4층 받아도 사실은 수익률은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진행 단계 보고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도금이 지급이 됐다던가 아니면 인테리어를 들어갔다던가 이런 진행 단계를 보시면서 병원에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엘리베이터죠. 네. 왜냐면은 의사분들은 뭐 주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차는 뭐 법적으로 법정 대수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반드시 베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보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평수 그 정도로만 엘리베이터랑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어진 수익률인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그 신규 분양된 단지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경우는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만들어 놓고 매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예.
주변에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시면 가장 빠르고요. 아니면 옆집 상가 가서 물어보셔도 돼요. 제 옆집에는 언제부터 들어온 거예요? 뭐 진짜 뭐 저기 뭐 임차인인가요? 언제까지 계약한 거예요? 라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분한테 가서 저기 렌트프리로 좀 저렇게 있으신 건가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주변에 상가들을 다니면 월세가 얼마 부담하고 다 임차인인 줄 아는데 유독 여기가 월세가 높아. 여기 너무 좋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번 더 두드려 보시고 주변에 탐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지금 신규 분양단지 가면은 옛날 오래된 상가보다 월세 수익을 훨씬 더 크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오래된 상가는 가면은 월세는 별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금도 그만큼 저렴합니다. 옛날에 워낙에 저렴하게 분양을 받거나 그냥 뭐 주택 상가를 옛날에는 바꿔서 막 상가로 사용하고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 투자 비용이 그 당시에는 별로 부담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수익률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신규 단지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상권이 들어와 있는 데인지 먼저 보시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지주택은 워낙에 사업 단계가 복잡해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조합원 모집 과정도 힘들고요. 인가 받는 단계도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뭐 마지막에 토지 소유자 95%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왜 영화나 TV에서 보면은 몇몇 분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나 여기서 어렸을 때 자랐고 내 부모님 다 여기 살았는데 내가 굳이 새로운 아파트에 돈 더 주고 왜 들어가냐. 사인 안 하신 분들은 끝까지 안 하십니다. 그분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5% 이상일 때 요지부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90% 이상 됐다, 85% 이상 됐다 해도 불안한 게 사실은 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제 주변에서도 지주택을 한 4, 5년 전쯤 그게 분양인 줄 알고 받으러 가셨다가 조합원 자격을 얻는 건데 분양인 줄 알고 싸다고 받으신 분을 봤어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추가 분담금 막 올라가고 물론 지금은 아주 운이 좋게 거기는 사업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생각했던 분양가에서 한 2분의 1 약간 미치구나 정도 추가 분담금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데 그렇게라도 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다행인데 아닌 경우를 정말 많이 그래서 지주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수한테도 권해주지 말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대신에 사업만 잘 되면 주변보다 더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맞고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장점으로 부각이 되긴 합니다. 내가 여유 자금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이거 뭐 사업이 천천히 되든 뭐 난 관계없어 라고 하지 않으시면 권해드릴 수 없는 물건입니다. 사업 진행 단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모집 단계인지 그리고 소유권 확보가 어디까지 됐는지 그런 거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몇 년 됐죠. 그 조합원 자격이 부여가 안 되는 건데 이중 분양 사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뭐 조합장이나 이 시행하는 데서 많은 해서 뭐 문제가 된 적도 많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게 내가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이후부터는 조합원 추가 모집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중 분양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은 현재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종목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한 4, 5년 전쯤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90%, 80%까지 대출 나왔었고요. 대출 비율이 높았었고 또 정부에 지원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금리 2%대로 분양받을 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또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30대 때니까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오피스텔을 또 한참 주거용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오피스텔을 되게 저리로 지산처럼 분양을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투자하기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를 해서 보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그럼 언젠가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오피스텔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조금 더 에쿼티가 생기면 다른 걸 조금하게 하다 보면 사실 조금한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리가 소홀해지고 별로 관심도 없어지고
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다라는 이제 타성에 젖어서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걸 추려서 똘똘한 거 하나로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할 때 꼭 실수하시는 분들이 그냥 물건을 통째로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 정리하면서 자본이득을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정리를 해서 똘똘한 걸 하나 가져가는 게 관리 차원이나 여러 면에서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강남 아파트를 너무 하고 싶었죠.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못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1등 안 할 거면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7, 8등도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대신에 7, 8등을 내가 인정하면 되는데 7, 8등 물건을 하면서 1등의 수익률을 얻지 못하면 화가 나니까 문제거든요. 7, 8등짜리 물건을 얻었으면 7, 8등만 가면 괜찮습니다. 그런 물건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또 5, 6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저는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뭐 가상화폐도 있고요, 뭐 미국 주식 투자도 있고요, 뭐 또 리츠라는 간접 투자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할 것들이 많아요. 뭐 음원에도 투자를 하고 많지만 그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모든 투자를 같이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부동산 투자를 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미래지향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돈의 가치는 하루하루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고향이 마포여서 마포에서 거주할 때 당시 저희가 전세를 얻었던 집이 120만 원짜리였습니다. 지금은 120만 원으로 원룸 월세 보증금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그 돈으로 마포에 집을 사셨다면 물론 재산세를 내는 걸 부담스러워 하셨지만은 얼마나 많은 지금 부를 창출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또한 제가 결혼했을 때 당시만 해도 4억 정도였으면은 40평대 아니면 30평대 후반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25평 아파트도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 일단 우리가 그렇게만 견주어 보다 하더라도 돈은 계속 가치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투자는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전문적으로 뭘 알아야지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뭐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부자가 되진 않아도 가난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저는 그래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뭐 꼭 책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고요. 현장을 책과 접목을 시켜서 현장 방문을 해보셔서 자꾸 습득을 하시면 언젠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